백악관 새 주인 자리를 다시 꿰찬 트럼프 소식인데요. 트럼프 2기 인선이 아주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결국 백악관에 입성을 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예상된 일이긴 하잖아요.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효율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에게 위원장 자리 주겠다. 네. 이 얘기는 계속 했었는데 이게 실현이 된 겁니다. 정부 효율부를 신설을 했고 거기 네. 수장이 머스크가 된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 부처 장관 자리를 준 겁니다.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확정된 이후에 곧바로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치켜 세웠습니다. We have a new star. A star is born, Elon. Now he is. Now he's an amazing guy. And I'm saying only Elon can do this. It must be an Elon. A very important man happens to be here. And that very important guy, one of the most important people in, I would say, the country, actually.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't climb a flight of stairs,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.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까지 치켜 세운 이유, 일론 머스크가 정말 엄청난 돈을 좀 쏟아부어서 그래요? 트럼프 네. 당선인의 지원에 좀 유세를 그렇게 도왔습니다. 이 개인 돈으로는 1억 3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 1,822억 원을 후원을 했고요. 네. 물론 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잖아요. 그러면서 머스크 개인 자산이 7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98조 정도가 늘었습니다. 사실상 이번 대선의 최대 수혜자가 일론 머스크다,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그렇겠네요. 그만큼 이 트럼프 당선인도 정말 신경을 써준 게요. 신설 조직, 이 정부 효율부의 약자가 DOG입니다. 도지라고 하면 좀 생각나는 게 있죠? 도지코인이요. 네, 그 도지코인을 의미를 하는 걸로 그래요? 보이는데 이전에 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보다 낫다면서 띄웠던 게 바로 도지코인, 저 사진들도 합성해서 엄청 유명했었는데요. 이 머스크가 정말로 도지 장관이 된 겁니다. 도지 장관이요. 예. 이 도지 정보 효율부 그러면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길래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앉힌 거죠? 이름 그대로 정부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개혁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. 그렇군요. 예.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좀 과도한 규제나 낭비된 지출이 없는지 살피고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그런 네.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연방 공무원이면 좀 불안할 것 같은데 구조조정이라고 했잖아요. 잘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사실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인원을 해고한 적이 있거든요. 그렇죠. 예. 네, 임명 발표가 난 직후에 머스크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체계와 정부 낭비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미칠 것이다.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? 아니다. 관료주의의 위협이다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이런 말들을 보면 좀 단단히 변화의 칼을 빼들 걸로 보입니다. 공무원들이 상당히 긴장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. 그러면 이 트럼프 2기에서의 머스크 영향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? 이게 단순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영향력이 클 것 같은데 네. 일단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구성하고 있는 내각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. 트럼프 사저죠. 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당선인이랑 인수위 팀이 내각 구성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머스크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요? 내각 예. 후보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. 그런데 내각뿐만이 아닙니다. 이 머스크가 외교 쪽에도 좀 관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다른 나라 정상들이랑 통화를 할 때도 머스크랑 함께 있었거든요. 네. 단순히 이렇게 동석을 한 게 아니라 통화 중에 수화기를 넘겨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. 이런 걸 보면 좀 외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. 그런데 트럼프랑 머스크 사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상당히 막역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. 네, 그게 가족들이랑도 되게 돈독한 모습이거든요. 이 트럼프 당선인의 손녀는 머스크를 삼촌이라고 부릅니다. 삼촌이요? 네. 그리고 머스크의 아들도, 그러니까 머스크가 마러라고 리조트에 있을 때 머스크의 아들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주말에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를 골프카트에 태우고 마러라고 리조트를 돌았고 또 선물 가게에 데려가서 모자도 함께 구경을 하고 또 트럼프 배우자인 멜라니아와도 식사를 했다.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참 머스크를 새 부서에도 새 수장으로 앉힌 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발탁인데 네. 근데 또 파격적인 인선이 또 있다고요?
맞습니다. 국방장관도 발표를 했는데 네. 국방장관의 폭스뉴스 진행자가 앉았습니다. 그래요? 예.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인데요. 폭스뉴스가 보수 성향 매체잖아요. 헤그세스는 그중에서도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입니다. 왜 국방장관을 내정했냐면 이 헤그세스가 육군 소령 출신인데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참전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례적인 인사긴 해요. 왜냐하면 국방장관은 주로 예비역 장성들이 맡아왔는데 이번 인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례적이란 평가는 나옵니다. 헤그세스는 이전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김정은은 주민 죽이는 걸 안 좋아할 것이다 이러면서 네. 옹호하는 발언을 좀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. 그리고 트럼프 첫 임기 때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하려는 이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. 그랬군요. 이런 뭐 파격 인선을 통해서 트럼프가 그리고자 하는 큰 그림이 뭔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.